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 아파트 국민평형 10억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인기 아파트, 특히 대구 수성구에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가 옵션을 선택하면 거의 10억에 가깝다. 10억 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과거의 아파트 분양 때와는 지금 약간 다른 게, 지금은 SNS를 통해 가지고 당첨된 사람들끼리 이 정보를 주고받고 설계대로 그리고 아파트가 얼마만큼 잘 지어지는지, 하자 보수를 하는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SNS를 통해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시행사들과 요구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당첨되고 나서 있죠.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에 대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누가 당첨된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지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당첨된 사람들끼리 지금 분양된 그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평면도라든지 여러가지 특히 확장 문제라든지 옵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말미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지방 핵심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시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 수성구의 국민평형 실질 공급가가 10억 시대가 열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2월 말에 허그에서 있죠. 주위 인근이 뭡니까? 시세 80%, 90%까지 이렇게 분양을 해주겠다. 해서 그 이후에 분양된 가격이 이 과거의 아파트 가격보다도 많이 올랐다. 수직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승인을 받을 때는 각 구청에 승인할 때는 옵션 비용을 상당수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8억에서 한 9억 정도. 자, 이렇게 책정을 하고 플러스 옵션 비용. 자, 옵션 비용이 최소 한 1억에서 많게는 1.6억 정도까지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 비용은 10억을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다 이거죠. 그래서 현관의 신발장조차도 옵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옵션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최근에 인기리에 분양되었던 대구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에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8억 8천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 3천만원, 그리고 유상 옵션을 할 경우에 8,500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로 했을 경우에는 9억 9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가전 옵션까지 선택하게 되면 거의 10억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있죠.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냉난방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게 이야기가 많죠. 특히 결로 현상이 생긴다. 자, 이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있죠. 요 확장에 대한 일을 군대 갔다 가지고 한 7, 8개월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걸 시다지라 하죠. 일본 용어입니다만 시다지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가지고 원래 기본 옵션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죠. 거실에 여기까지가 기본 옵션이고 여기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여기에 보일러선을 있죠.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시공할 때 이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보일러 시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기본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들어가게 되면 요 선 부분에 있죠, 이연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요 기본 옵션 요 위치에서는 냉난방이 잘 되는데, B 지역, 원래 이제 앞베란다라고 이야기하죠. 요 지역은 냉난방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있죠. 흔히 말하는 앞베란다 있죠. 제일 끝에 여기 2종 창문을 해야 되는데, 요 2종 창문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요게 1차적인 리스크고, 2차적인 것은 뭔가 하면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천장형으로 이렇게 보통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냉매 있죠. 냉매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에, 물론 실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있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개별 옵션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행사에서 이야기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청약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발코니 부분과 이 에어컨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파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있죠,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렇게 여름에 시원하지 않는 그런 지인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방에 또 수성구 만촌역 태왕드 아너스, 이것도 상당수 인기리에 힐스테이트 만촌보다도 경쟁률이 더 치열했는데, 분양가가 8억 6천, 발코니 확장이 3천만원, 그리고 인테리어 특화 옵션이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9억 3,800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소비자들이 있죠. 소비자들이 사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억대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있죠, 이것을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이 말하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저렴한 그런 분양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고, 자, 호반섬 미수성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는 7억 6천 정도 되는데, 자, 옵션이 1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비용이 상당하죠. 1억 6천이고, 그래서 총 합치면 한 9억 2천. 이것도 뭐 취등록세와 다 합하면 거의 10억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에 인기 있는 아파트는 거의 10억 시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첨된 사람이 SNS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분양받은 이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30층 이상이면, 자, 30층 이상이면 한 동이죠. 한 동에 두 가구가 이렇게 두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층에 두 가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30층 이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 하면 됩니다만은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 가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하나 더 넣는 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걸 30층 하지 않고 뭐 28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좀 뭐 준공검사가 좀 뭐 천천히 난다, 이 말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문제되는 게 소방시설이죠. 소방시설이 문제없이 그렇게 돼야지만 뭐 중공검사 가장 까다로운 거죠. 요거 외에는 극회이죠.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지 않겠는가,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약된 사람 기쁘긴 하겠지만 문제되는 게 옵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물론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옵션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겠죠. 그런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 대로 할 거냐, 두 대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동이죠. 두 가구가 들어갈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 들어가는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태왕 더 아너스 같은 경우는 이게 30층이 아니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죠.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는 1.6대죠. 1.6대이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벽뷰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인근에죠. 중심 상업지역이고 해가지고 주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대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집집마다 한 두 대씩 차를 대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태왕 더 아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뭐 출입구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다 지어지고 나서 청약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요즘에 SNS를 통해 가지고 당첨자들이 이런 사정, 흔히 말하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을 미리 알아가지고 시행사에 요구하는, 과거와는 다른, 나의 집을 내 돈으로 짓는데 짓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짓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요구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고 작은 문제는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입주민, 즉 분양 당첨된 사람들 그 내에서도 의견이 또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을 거고, 물론 시행사에서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주겠지만 조금 더 입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